자, 이제 저항운동의 기법에 대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과부하의 원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근력, 근수행력 중에서 근력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부하보다는 큰 부하로 근육을 축시켜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오늘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좋아지려면 조금 더 부하가 높아져야 되겠죠. 기존 대사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의 근육 수행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 과부하 원리는 그냥 강도뿐만 아니라 빈도, 세트 수, 반복 횟수 같은 것들 다 변수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빈도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처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했죠. 운동을 하고 나면 한 2일 많으면 4일 정도까지 알이 배겨요. 알배김. 근데 이거를 계속 꾸준하게 하다 보면 주 3회 주 3회씩 계속 하다 보면 이 알배기는 현상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주 3회로 계속 꾸준히 하게 되면 그 정도의 건강을 계속 유지하는 목적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몸이 더 좋아지기 위해서다 라고 한다면 주 3회가 아니라 이제 주 5회 이런 식으로 빈도를 이런 식으로 여기 빈도를 점점 늘려가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어요. 과부하의 원리를 빈도에 적용을 한다면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고요. 저항을 점진적으로 늘리는지 반복 횟수나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리는지, 과부하의 원리라는 거, 과부하의 원리 이거 중요합니다. 과부하의 원리는 운동에 있어서, 저항 운동에 있어서 정말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이드의 원리. 세이드는 약자예요. 여기 나오는 대로 specific adaptation to imposed demand의 원리인데, 인체가 스트레스에 적응하는 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자면 달리기를 했을 때 다리 근력, 심폐지구력은 향상이 되는데 윗팔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수님, 팔 이렇게 흔들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팔 흔드는 건 그렇게 많이 근력이나 이런 것들이 향상될 정도로 흔드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정통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에 들어가면 이런 얘기까지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 있죠. 바벨을 이렇게 들고 하는 운동인데, 그 운동의 무게를 많이 올리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무게가 올라가려면 스쿼트에 적용이 되는 근육은, 스쿼트 운동을 할 때 적용이 되는 근육은 쿼드리셉스가 있죠. 쿼드리셉스가 있고요. 엉덩이 근육도 있을 수 있겠죠. 글루티얼. 자, 이 두 가지 근육을 가지고 보면 이 쿼드리셉스는 우리 머신으로 따지면 머신 운동 기구 중에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게 있어요. 레그 익스텐션. 이 머신 운동 레그 익스텐션을 스쿼트 무게를 높이기 위해서 쿼드리셉스 운동을 레그 익스텐션 머신에서 막 해요. 그런다고 해도 스쿼트 무게는 증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석적인 웨이트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춘 얘기여서, 이거는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이 됐냐면, 디테일하게는 무게가 올라가고 싶은데 거의 맥시멈 무게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운동을 해서 적어도 뭐 한 100kg 이상은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스쿼트라는 것에 무게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스쿼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쿼트가 아니라 스쿼트의 근육들인 요런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쿼드리셉스와 글루티얼 머슬 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까지 다 사용해서 스쿼트는 들어 올리는 건데, 이거를 요소들을 따로 운동을 하면 이게 합쳐져서 스쿼트 무게가 올라가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웨이트에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의 딥한 내용으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우리 재활적인 관점으로는 이 정도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다리 운동을 하는데 상체에는 도움은 안 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운동의 특이성으로 훈련의 목적이 명확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반면 훈련의 전이 효과는 범람이나 교차 훈련에서 어떤 관절이나 부위의 훈련이 간접적으로 다른 부위에 영향을 주어 향상되는 효과도 있어요. 이제 다리 벌림 동작을 하다 보면은 반대쪽 다리에도 좀 영향이 미치고 간접적으로 강화가 된다라는 것. 이런 것이 전이 효과, 교차 훈련, 범람, 오버플로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고안해야 된다라는 것. 자, 기능 강화 훈련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제 펑셔널 트레이닝이라고 소위 얘기를 많이 해요. 펑셔널 트레이닝 이라는 얘기로 많이 하는데, 이 펑셔널 트레이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근력 운동에만 초점이 맞춰졌던 방식에서 이제 움직임의 패턴을 훈련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유 수용성 감각, 펑셔널 트레이닝, 기능적인 운동을 하다 보면 항상 얘기 나오는 게 고유 수용성 감각. 고유 수용성 감각은 영어로 하면 이제 나와야 돼요. 프로프리오셉션이 고유 수용성 감각을 뜻하는 영어죠. 자, 다양한 신경뿌리의 동원으로 운동 패턴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도 좀 복귀에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 활동에도 적용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운동선수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운동 자세 중에 필요한 자세가 이게 있다면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짐볼에서 보통 그래서 펑셔널 트레이닝이 나오면 이런 것들이 꼭 보여요. 이런 것들. 불안정한 표면에서 뭔가를 하는 걸 뭔가가 하는 게 나오면 거의 대부분 기능 훈련이다, 아니면 프로프리오셉션에 대한 트레이닝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국가고시를 볼 때는 답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항 운동의 분류를 볼게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첫 번째는 등척성 운동이 나오고요. 영어로는 아이소메트릭, 길이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재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근고정 운동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재활 초기에 사용되는 수축 방법인데 저항이 없이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근고정 운동이라고 임상에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이거는 머슬 세팅 엑서사이즈 라는 용어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 머슬은 거의 생략을 하고요. 그냥 세팅 엑서사이즈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게 대표적인 게 쿼드리셉스 앞에 Q를 따서 Q 세팅, 운동, 엑서사이즈 이렇게 임상에서 얘기 많이 하거든요. Q 세팅, 그 환자 Q 세팅 했어? 그 환자 Q 세팅 들어갔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어떤 케이스에 많이 들어가냐면, 십자인대 손상을 당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병상에서 Q 세팅 했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Q 세팅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그려볼까요? 펠빅이 이렇게 있고요. 다리 이렇게 있고, 여기에 조인트가 있고, 또 정강이뼈가 있겠죠. 조인트가 있고, 발목이 있겠죠. 이렇게 있을 때 쿼드리셉스 머슬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쿼드리셉스 머슬이 있는데, 이 쿼드리셉스 머슬의 액션은 니에 익스텐션을 하면 쿼드리셉스 머슬을 쓰게 되는 거죠. 병상에 누워있을 때 쿼드리셉스 머슬을 비롯한 여러가지 근육을 쓰지 않으면, 특히 무릎 재활 수술을 받았는데 이 쿼드리셉스 근육을 쓰지 않으면 회복이 더뎌질 수밖에 없어서 이 쿼드리셉스 근육을 계속 쓸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인데, 누워있는 상태예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또 날라갔네. 다시 그릴게요. 자, 누워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누르듯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 뒤에 오금이라는 게 있죠. 오금으로 마치 여기에 뭔가가 있어서 이거를 누른다는 느낌으로 오금으로 바닥을 쭉 누르는 거죠. 그러면은 쿼드리셉스의 힘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
큐세팅이라고 얘기하는 운동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걸 큐세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큐세팅을 시간 날 때마다 100번씩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순환을 목적으로 하고요. 이완과 통증 완화 효과가 있으니까 초기에 많이 사용을 한다. 재활 초기에 많이 사용한다. 라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건 이제 점진적 저항 운동이라고도 하고요. 등장성 운동. 등장성 운동은 길이가 변하는 거죠. 자, 근력 향상 목적으로 시행되는 방법이고요. 뭐 덤벨, 바벨, 세라밴드 여러 가지 쓸 수 있고요. 일정한 힘을 이용한 저항 운동 방법이다. 자, 저항 운동, 등장성 운동에 대한 이제 종류가 나오네요. 동적 운동은 동심성, 편심성 두 가지 운동이 있는데 동심성은 근육 길이가 짧아지는 거고요. 편심성은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나오는 거고요. 동심성은 요거, 편심성은 요거. 컨센트릭과 이센트릭인 거 알고 있죠? 영어로 좀 알아야 됩니다. 실습 나가면 동심성, 편심성 이거 잘 몰라요. 좀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자, 동심성, 편심성이 나오는데 동심성은 임상 나가면 동심성을 표현하는 80%는 거의 대부분 컨센트릭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쓸 거고요. 두 번째는 구심성. 이게 구용어예요. 컨센트릭, 영어 혹은 구심성, 구용어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쓸 거고요. 편심성은 이센트릭이라는 용어로 많이 쓸 거고요. 두 번째로 많이 쓸 것은 원심성.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쓸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등장성 운동에 대한 예시 두 번째는 운동기구, 프리웨이트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운동기구 있죠? 레그 프레스고요. 여기에 있는 판을 여기에 아이고 발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발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발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판을 이렇게 밀면서 하는 레그 프레스, 발로 민다 프레스. 그리고 벤치 프레스, 벤치에 누워서 여기 있는 손잡이에 팔을 걸고 밀고 밀면 가슴 근육이 수축이 되는 겁니다. 자, 대부분의 기구는 도르래나 지렛대 방식을 이용하며 자유롭게 무게 조절이 가능하다. 여기 뒤에 보면 여기에 무게추 이렇게 꽂는 게 있어요. 그렇게 조절을 하게 되고요. 자, 도구를 이용한 저항 운동. 여기는 머신의 개념이네요. 여긴 머신의 개념이고요. 얘는 머신의 개념이고 얘는 프리웨이트 개념이네요. 프리웨이트. 자, 다차원적인 운동이다라는 게 앞에 있는 요 운동기구 프리웨이트라고 하는 요거와 요거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금 애매한데 이건 프리웨이트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의미는 딱 운동 방향이 요거 아니면 요거, 얘도 요거 아니면 요거, 이 축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도구를 이용한 이 3번 카테고리에서는 이게 항상 지금 여기 풀리 운동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당겼는데 여기서 이렇게만 꼭 당기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이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여도 돼요. 그러니까 다차원적인 운동이라는 의미가 앞에 있는 거와 차이가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든 이렇게 움직이든 움직이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아령을 들었다고 하면 훨씬 더 다양하겠죠. 이렇게 올려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올려도 되고 아니면 조금 상체를 여기까지 세워서 이렇게 올려도 되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차원적인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풀리 운동, 짐볼도 마찬가지죠. 탄력밴드, 아령과 바벨. 자, 가변저항은 이거 캠 얘기도 나오는데 다른 건 보이지가 않네요. 이게 기계처럼 되어 있는 아까 전에 여기서 봤던 이거 기계처럼 되어 있는데
캠이라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하는 게 가변 저항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등속성 운동이 나옵니다. 다들 알다시피 등속성 운동은 각속도가 포인트죠. 각속도는 보기만 해도 그쵸. 각도를 세크로 나눠서 되게 어렵게 보이는데 30에서 90도 세크, 그리고 120에서 150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실습하면 보게 될 텐데, 뭐 사이벡스 라고 하는 기구도 있고요. 상표명이에요. 그리고 바이오덱스 라고 하는 상표명도 있어요. 이 두 가지 기구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사진이 안 나오나? 사진이 안 나오네요. 제가 사진을 하나 찾아서 넣었으면 좋았겠다 싶네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요. 의자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앉아서 다리를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축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다 걸어서 얘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는 거예요. 폈다가 다시 이렇게 플렉션 시키고 이렇게 만드는 기구인데, 얘는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이렇게 거대하게 있겠죠. 바이오덱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폈다 굽혔다 하는 도구여서 이게 지금 원운동을 하고 있죠. 원운동.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각도를 초로 나눈, 각도가 나오는 이유가 원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각속도라는 거. 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울 파트가 있을 거고요. 우리 플라이메트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메트릭은 쉽게 여러분들한테 개념을 설명하자면, 버피라는 운동 알고 있죠? 버피. 하나, 자, 둘, 쪼그려서 앉고요. 자, 셋, 팔, 다리 이렇게 엎드렸다가 다시 넷 하면 이렇게 돌아오는, 하나, 둘, 셋, 넷 이러면 하나죠. 엎드려 뻗쳐 했다가 다시 일어나듯이 하는, 이게 버피라는 운동인데 대표적인 플라이메트릭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 버피를 잘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깡총 뛰기, 튀어 오르기, 높게 뛰기 이런 것처럼 계속 뭔가 반복이 되는 건데, 이게 여기 나오는 대로 빠른 스트레칭이 되고요. 빠른 동심성 수축을 발생시키는 거예요. 버피가 힘든 이유가 쿼드리셉스 머슬을 계속 쓰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빠른 스트레칭과 빠른 동심성 수축을 발생시킨다. 이게 빠른 스트레칭에는 편심성에까지 붙여주는 게 맞겠어요. 이센트릭으로 빠르게 늘려주고 컨센트릭으로 빠르게 늘려준다 라는 게 이 플라이메트릭 운동의 핵심이고요. 이거는 좀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는 고급 운동입니다. 이 장점은 폭발적인 근육의 힘과 조절된 움직임을 동시에 트레이닝할 수 있다. 말은 좋죠. 근데 이거 봐요. 한 다리로 깽깽이로 점프 뛰었다가 다시 착지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이거 그냥 운동 안 했던 일반인들도 처음에 PT 받으러 갔는데 요거 시키면 십자인대 갑자기 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측부인대가 나갈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점프 뛰어서 박수까지 치죠. 할 수 있으면 이게 좋아요. 좋은데 그 난이도가 문제인 거예요. 난이도가.